네, 81번부터는 컴퓨터 일반 및 정보 설비 기준 5과목입니다. 보통 이 컴퓨터 일반에서 10문제, 그리고 정보 설비 기준에서 10문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일반적이고 여태까지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좀 예외적으로 이번 시험에는 이 컴퓨터 일반이 13문제가 나왔고 정보 설비 기준은 7문제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래서 되나 싶은데 뭐 이미 출제가 됐어요. 예. CBT 시험을 봤거든요. 거기 CBT를 봤는데 이 컴퓨터 일반에 정말 처음 보는 그런 문제들이 한 3문제 정도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지금 나오는 요 파이프라인 관련된 개선된 파이프라인 기법인 어떤 슈퍼스칼라 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예. 자세한 내용은 제가 강의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지문과 같이 가정을 할 때, 자, 몇 배의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는가? 자, 이제 파이프라인 관련 내용입니다. 5단계래요, 5단계. 5단계 파이프라인을 사용을 하는데, 이런 어떤 성능 향상을 제한한 요인이 없을 경우에 몇 배까지 성능 향상을 얻느냐? 자, 이렇게 보기가 나오고, 자, 파이프라인은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컴퓨터가 어떤 명령을 수행을 할 때 하는 동작들, 처음에 자, fetch를 하고, fetch라는 거는 명령어, 이걸 가져오는 거죠. 가져와서 이 명령어가 뭔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을 디코드라고 하고, 예. 예를 들어, 명령이 뭐, 덧셈이다, 곱셈이다. 그걸 요걸 통해 알아내죠. 그 다음에는 이걸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명령 하나가 수행되는 요 3단계, 요걸 이제, 3단계 파이프라인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5단계가 되면요, 여기서 이게 하나 추가돼요. 메모리에 대한 액세스, 그리고 나서 레지스터에 다시 라이트 백 하는 동작. 그래서 요 5가지가 이제 5스테이지 파이프라인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어려워요. 쉽게 좀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요 세탁이라는 걸 많이 씁니다. 세탁. 예. 요 예를 들어서 파이프라인을 설명을 합니다. 자, 뭐 기숙사라고 쳐요. 기숙사에 세탁을 할 수 있는 어떤 조합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 세탁기가 있고 그 옆에 이제 탈수기가 있어요. 요즘에는 뭐 다 합쳐져 있으니까, 그죠? 그냥 약간 옛날 얘기라고 쳐요. 예. 그리고 건조기가 또 옆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빨래를 하려면 빨래를 다 모아와야죠. 그죠? 예. 빨래를 모아오고 이걸 세탁기를 돌린 다음에 빼서 또 탈수기를 돌리고 또 건조기를 돌리고 건조한 다음에 뭘 할까요? 빨래를 개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5단계가 얼추 이렇게 매핑이 되죠? 예. 이 세탁이라는 걸 잘게 쪼갠 거예요. 잘게 쪼갰다. 요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쪼갠 거예요. 이거 전체가 이제 하나의 한 사이클입니다. 빨래가 들어가서 깨끗한 빨래로 개서 나오기까지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빨래 상태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수집을 하고 또 세탁을 하고 또 탈수를 하고 건조하고 갭니다. 네. 그죠? 네. 자, 요 과정 하나하나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시간 걸린다 그래요. 1시간.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세탁이라는 전체 사이클이 걸리는 시간은 5시간이 걸리죠. 그죠? 자, 두 사이클이 돌면 플러스 5시간. 그죠? 그러면 이렇게만 해보는 거예요. 자, 수집을 하고 나서 끝났어요. 네? 끝났는데, 자, 요 세탁을 시작할 타이밍에 다시 수집을 또 해요. 그리고 수집이 끝날 때가 되면 세탁이 끝나서 다시 한번 세탁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세탁이 끝날 때 되니까 탈수는 이미 끝났어요.
다시 탈수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건조가 끝났더니 다시 갬까지. 자, 지금 여기가 첫 번째 사이클, 두 번째 사이클. 요렇게 기법을 했더니 몇 시간이 걸렸죠? 자, 한번 써볼까요? 자, 한 사이클에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수행을 하면 5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정상입니다. 파이프라인을 썼더니 파이프라인 뭐 처음엔 똑같죠. 5시간. 네. 그런데 두 사이클을 돌렸어요. 두 사이클을 돌리면 10시간이 걸렸는데 자, 파이프라인은 6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번엔 세 번째 사이클을 돌려봐요. 똑같이 수집, 세탁, 탈수, 건조, 갬. 자, 1시간밖에 더 안 걸렸습니다. 자, 세 사이클이 도는데 얘는 정상으로 하면 15시간이 걸리는데 얘는 7시간밖에 안 걸려요. 근데 문제가 물어보는 거는 이런 사이클을 무한히 간다는 겁니다. 무한히. 예를 들어 100사이클을 돌렸어요. 100사이클. 자, 100사이클을 돌리면 한 사이클에 5시간이니까 500시간이 걸립니다. 그죠? 그런데 파이프라인을 쓰게 되면 얼마나 걸릴까요? 자, 지금 요거 지금 4시간 차이 나죠? 그럼 104시간밖에 안 걸리네요. 그죠? 100사이클을 돌렸는데 파이프라인 5단계 파이프라인을 썼더니 104시간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죠? 차이가 얼마 안 났어요. 근데 사이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차이가 점점 커지죠. 자, 이번엔 10배 더 해서 1000사이클 가보죠. 얘는 5000시간이 걸립니다. 얘는 얼마 걸려요? 1004시간. 그죠? 이게 무한히 간다고 하면 얘하고 얘 사이에는 약 5배 정도의 성능 차이가 나는구나. 자, 이해가시겠어요? 예. 처음에는 차이가 조금씩 5배는 안 나죠. 그죠? 여기서는 2배. 근데 이 명령 사이클이 무한대로 갈수록 요 스테이지의 개수만큼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자, 처음에 패치, 디코드, 엑서큐트 요 3단계 파이프라인은 몇 배가 될까요? 성능이 3배 이상 나오겠죠? 3배로 수렴이 되겠죠? 5 스테이지는 5배가 되는 겁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죠? 자, 82번 문제입니다. 램에 대한 설명. 자, 램은 한번 쓰고 전원을 빼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롬은 그와 반대로 쓰고 나면 안 없어집니다. 영구적인 메모리고. 자, SRAM과 D램이 있는데 다 날아가는 거고요. 자, SRAM은 D램에 비해서 속도가 느리다? 빠르죠. 소비 전력이 적고 가격이 저렴하다. 자, D램은 전화량. 자, SRAM과 D램은 만드는 재료가 다르죠? 그죠? SRAM은 자, 플립플롭으로 만듭니다. 자, D램은 콘덴서로 만듭니다. 콘덴서. 자, 그래서 얘는 방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충전을 해줘야 돼요. 충전을. 그게 리프레시라고 하죠. 네. 그래서 콘덴서가 갖고 있는 전화량 이걸로 정보를 나타내고 대용량 기억장치에 적합하다. 예, 그래서 메인 메모리가 사용이 되는 거죠. 컴퓨터를 사면은 뭐 16GB냐 아니면 32GB냐 그 메모리로 사용이 됩니다. 이게 잘 모르겠다. 그러면 S는 그냥 스피드라고 생각하세요. 예, 원래는 스태틱입니다. 예, 스태틱 램, 정적 램인데 기억하기 좋기 위해서 스피드, 빠르다. 자, D램은 이 D가 다이나믹이죠. 이걸 그냥 딜레이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간 느리구나. 그죠? S램은 빠르고 D램은 느리다. 네. 이렇게 일단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해놓고 정확한 명칭은 스태틱, 얘는 다이나믹, 얘는
이러한 리프레시가 필요 없어서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어디 옆에 있느냐? CPU 옆에 놓고 캐시 메모리로 활용이 많이 됩니다. 근데 얘는 메인 메모리, 주기억 장치로 활용이 됩니다. 다음 I/O 채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I/O 채널은요. I/O가 뭐죠? CPU가 있고, 그죠? 예, 연결된 여러 주변 장치. 쉽게 얘기하면 키보드, 마우스, 또 네트워크 카드, 이거 다 I/O 채널입니다. 그런데 I/O로 뭔가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CPU가 거기에 신경을 쓰게 되면 원래 CPU가 할 일을 잘 신경을 못 써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법들이 도입이 됩니다. 뭐 I/O 맵 방식 혹은 DMA 방식, 또 이런 I/O 채널 방식. 이건 뭐냐면 I/O에 대한 별도의 프로세서를 만들어 놓고 그 프로세서가 I/O를 처리하고 일정 주기를 한 번씩 CPU가 인터럽트를 받아서 그걸 통째로 처리하는 겁니다. 이 개념은 IBM에서 IBM 740 그 시리즈 그때부터 도입된 개념이고요. 자, CPU는 1년에 I/O 동작을 지시하고 이게 완료가 된 시점에서만 인터럽트를 받는다. 네, 맞습니다. I/O에서 웬만한 건 다 처리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모이면 그 다음에 CPU한테 나 이거 처리해줘 라고 던지면 CPU가 그때 인터럽트를 받아서 처리합니다. 자, I/O를 위한 명령문 세트, 인스트럭션 세트죠. 이 프로세서를 포함한다. 맞습니다. 자, 선택키 채널.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는데 여러 개의 고속장치를 제어한다. 맞고요. 자, 멀티플렉서 채널. 이건 복수 개의 I/O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죠. 제어할 수 없으면 이걸 쓸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이것도 기출 문제인데 요거에 대한 개념을 좀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됩니다. 자, CPU에서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아까 우리가 81번에서 이걸 했습니다. 자, fetch, decode, execute. 그죠? 네, 그런 건데, 그런 걸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제어 신호가 필요합니다. 제어 신호. 네. 이것도 기출 문제였습니다. 자, 기억장치에서 CPU로 제공될 수 있는 데이터의 전송량을 기억장치 대역폭이라고 한다. 여기 정의를 해줬어요. 그죠? 버스 폭이 32비트. 자, 여기 이렇게 CPU가 있고, 여기 메모리가 이렇게 있대요. 네, 요 연결된 선이 총 몇 개다? 네, 32개. 32비트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 클락 스피드가 얼마라고요? 네, 1000MHz. 네. 이때 기억장치 대역폭은 얼마인가? 그냥 곱하면 됩니다. 그죠? 요 한 라인으로 한 비트가 간다. 요 클럭에 맞춰서. 그러면 요 하나의 대역폭은 얼마죠? 1000 bps. 왜? 메가헤르츠니까. 그죠? 한 비트를 보내면. 근데 이게 32개가 있대요. 그러면 32000 메가 bps입니다. 그런데 보기가, 자, 보시면은 메가 바이트래요. 바이트. 그럼 나누기 8 하면 되겠죠. 하면은 4000 메가 바이트 퍼 세크가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이런 것들이 약간 함정을 주는 거예요. 뭔가 좀 있어 보일 것 같고 막 이런데 그냥 곱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단위 조심하시고 선택하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중앙처리장치의 명령어 사이클 중에 가에 알맞은 것은? 오늘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관련된 문제가 지금 여러 개 나오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2012년도 문제라서 저희 책에는 수록되지 않았어요. 그때 한번 나오고 지금 11년 만에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출이 아닌 걸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옛날 문제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인출이란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령어를 가져오는 겁니다. 가져와서 디코드를 해서 이제 실행까지 가는데 그 디코드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레지스터에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메모리에 있다. 그럼 메모리로 옮겨가는 그 상태를 우리는 인다이렉트 사이클이라고 얘기해요.
간접적으로 뭔가 처리한다. 예, 그래서 인다이렉트 사이클을 얘기하고, 이게 끝나고 나면 인터럽트가 들어오면 그에 해당하는 또 명령어를 가져와서 팩치하고 디코드하고 엑서큐트 실행하고 요건 핑핑 돌립니다. 답은 2번 인다이렉트입니다. 자, 87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 자, 소프트웨어는 기억과 니은으로 나뉘어진다. 자, 소프트웨어는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있고 또 응용 소프트웨어가 있죠. 네. 대표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에는 운영체제, 여기에 이제 유틸리티가 포함되는 거고요. 이 OS라는 거는 뭐 윈도우즈, 리눅스, 얘는요. 대표적인 유틸리티가 지금은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디스크 조각 모음, 이거 아시는 분, 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죠? 네. 디스크 조각 모음. 요새는 다 알아서 해요. 옛날에는 이거를 사용자가만 해줬단 말이야. 자, 응용 프로그램은 네. 패키지하고 주문형 소프트웨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죠. 다음. 자, 255.224인 서브넷의 최대 할당 가능한 호스트의 수는? 자, 네트워크와 호스트로 나눌 수 있는데, 자, 255는 다 1인 거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게 255고, 자, 224는요. 자, 이제 IPv4에 대한 어떤 서브넷 마스크, 클래스, 이거는 머릿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224는요, 그냥 이게 나옵니다. 자동적으로. 연습해볼까요? 여기, 예를 들어 지금 C 클래스라고 우리가 보면, 자, 1, 0, 0, 0, 0, 0, 0, 0. 자, 얘는 얼마죠? 128이죠. 1, 2, 4, 8, 16, 32, 64, 128. 그죠? 자, 서브넷 마스크가 이제 여기서 1, 1이 된다. 그럼 얘는 뭐예요? 192입니다. 여기서 1, 1, 1이 되면 224가 되죠. 1, 2, 8, 6, 4, 32. 다음. 자, 요 차이가 64고, 요 차이가 32고, 요 차이는 16이 되면 얘는 뭘까요? 240입니다. 보다마다. 1, 1, 1, 1. 네. 자, 128, 192, 224, 240. 요 숫자는 좀 친숙해져야 돼요. 128은 쉬워요. 요 192, 224, 240, 요거까지만 대부분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224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네트워크의 비트가 어디까지예요? 224. 요거죠. 여기까지가 네트워크 비트고 요 나머지가 호스트의 수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2의 5승계의 호스트가 가능한데, 그죠? 근데 00000 요거 하고 11111 요거 하고는 빼야 되죠. 왜? 얘는 요 네트워크의 주소이고 얘는 브로드캐스트 주소이기 때문에 호스트에게 할당을 할 수 없어서 얘는 32에서 1을 빼면 30개가 되죠. 자, 이 서브넷 마스크를 묻는 문제는 거의 매번 시험마다 요런 숫자 하나 바꿔가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좀 이따 나올 문제 중에 요 똑같은 서브넷 마스크가 또 나와요. 네, 맞추라고 주는 문제들입니다. 틀리시면 안 돼요. 자, IPv4와 V6. 32비트, 128비트. 그죠? 90번. 다음 중 네트워크에 연결이 안 됐을 때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확인 명령어가 아닌 것. 자, ipconfig, ping, traceroute. 네, 1, 2, 3번이 답이죠? 자, 4번 get은 어디 있을까요? 네. SNMP에서 주로 활용 많이 되죠. 네, get request, get response 이런 식으로. 자, ipconfig는 뭐 하는 명령어일까요?
얘는 인터넷 프로토콜 컨피그레이션. IP 관련해서 내가 받은 어떤 IP 주소, 그리고 뭐 게이트웨이, 서브넷 마스크,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자, 핑은요. 말 그대로 핑퐁입니다, 핑퐁. 내가 어떤 데이터를 보내면 받는 쪽에서 똑같이 에코를 전달받는 거고, 트레이서트는요. 트레이스 루트죠. 경로를 추적하는 툴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를 거쳐가고 또 지연 시간이 얼마인가, 그걸 볼 때 쓰는 겁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IP 컴피그고요. 자, 보시면 윈도우즈 IP 구성, 뭐 무설렌 어댑터 로컬 영역 연결이고, 보시면은 뭐 DNS 전미사, IPv6 주소, V4의 주소,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자, 윈도우에서는 IP 컴피그고, 리눅스에서는 IF 컴피그를 또 쓰죠. 명령어가 조금 다를 뿐입니다. 이번엔 핑입니다. 핑을 치면 우리 구글닷컴에다가 핑을 한번 쳐볼게요. 자, 구글닷컴의 IP 주소가 172.172.5.14고요. 32바이트를 보냈는데 갔다 오는데 41ms 요 정도 걸렸다 라고 나오죠. 이게 핑입니다. 다들 잘 아십니다. 이번엔 트레이서트를 한번 해볼까요? 네, 구글닷컴에 대해서 트레이서트를 한번 쳐볼게요. 자, 최대 30홉 이상의 구글닷컴으로 나오고, 이제 경로를 추적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트레이스 루트죠. 그래서 어떤 라우터를 거쳐가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하나 또 궁금하신 부분. 자, 트레이서트가 있고, 또 트레이스 루트 있습니다. 뭐 트레이스 라우트도 되고, 얘와 얘의 차이는 뭘까요? 트레이서트하고 트레이스 루트하고. 얘는요, ICMP 기반입니다. ICMP. 자, 어떤 분은, 이거는 윈도우, 이건 리눅스. 아닙니다. 물론, 윈도우에서 이걸 지원하지 않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뭐가 차이가 나냐면, 얘는 ICMP 기반에서의 명령어이고, 얘는요, UDP 기반입니다. UDP. 밑에 기반이 되는 프로토콜이 다르고요. 그러면 어떻게 외울 수 있냐? 여기 U가 붙잖아요. 트레이스 루트.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UDP구나. 이게 없으면 ICMP구나. 엄청 쉽죠? 예. 자, 이제 추적을 완료했답니다. 이렇게 여러 개를 거쳐가면서 구글까지 연결이 된다. 이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 게시되겠죠?